한정욱은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은 싸늘했고 손을 씻으려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 같은 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양동이를 채운 뒤 조용히 쌀을 씻었다. 부엌 한쪽에서는 아직 잠든 새 아들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때 막내는 겨우 5살이었다. 정욱은 눈물 흘릴 새도 없이 시장으로 뛰어다녔다. 봄이면 산나물을 캐어 팔고 여름이면 얼음을 지게에 올려 장터를 오갔다. 손등은 늘 갈라지고 발 뒤꿈치는 굳은 살이 두껍게 앉아 있었다. 엄마, 오늘도 시장 가요? 첫째 현우가 잠결에 묻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 응, 그래야 우리 애들이 밥을 먹지. 조금만 더 자라. 정욱은 그때마다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하루빨리 이 아이들 잘 키워야지라는 다짐을 되새겼다. 고생으로 얼룩진 세월이었지만 새 아들을 사람답게 키워야 한다는 의지 하나로 버텼다. 세월이 흘러 새 아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강현우, 장남은 머리가 비상했다. 명문대에 진학해 대기업에 입사하더니 30이 채 되기 전 과장이 되었다. 지금은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 겉으로는 부모의 자랑이었지만 성공을 발판 삼아 점점 냉정해지고 동생들과 어머니에게 무심해졌다. 강도윤, 둘째는 청소년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평생 불편함을 안고 살았다. 큰일을 하긴 어렵지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성실히 살았다. 경제적으로는 늘 빠듯했지만 어머니를 향한 효심만큼은 누구보다 깊었다. 강지훈, 막내는 자유분방했다. 안정적인 직업은 없었고 여러 일을 전전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엄마는 아직 뭔가 할 수 있어요. 늘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던 아들이었다. 새 아들은 피부치였지만 서로의 차이는 뚜렷했다. 현우는 늘 동생들을 낮춰보았다. 도윤, 아직도 분식집이야? 너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책임감 좀 가져라. 지훈, 언제까지 이렇게 허송세월할 거야? 사람답게 좀 살아. 정욱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쿡쿡 아팠다. 저놈이 성공했더니 사람의 값어치도 돈으로만 재는구나. 하지만 소리내어 나무라지 못하고 혼잣말로만 마음을 다잡았다. 현우가 결혼하며 데려온 아내 이서영은 세련되고 도도한 여자였다. 집안 형편도 넉넉해 현우의 출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정욱이 반찬을 해들고 찾아가면 서영은 입술을 곱게 다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어머니, 이런 걸 또 가져오셨어요? 냉장고 꽉 찼는데요. 그냥 조금 남는 걸로 만든 거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너무 짜고 기름져서요. 그냥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정욱은 애써 웃었다. 그래도 도연이 먹일까 싶어서. 옆에서 4살배기 손자 도연이 할머니 하며 달려오자 정욱은 그제야 마음이 풀렸다. 작은 팔로 매달려오는 손자를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손주 얼굴 보려고 사는 거지. 하지만 서영은 아이를 데려가며 날카롭게 덧붙였다. 어머니, 아이는 제 방식대로 키울게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생활 습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요. 정욱의 가슴은 저릿하게 무너졌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이 여자의 말에 고개 숙이고 나는 손자한테도 가까이 못 다가가는구나. 그날 저녁 정욱은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무시받는 처지가 되었을까?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닦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그래, 내가 스스로 설 길을 찾아야지.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내 노후를 준비하리라. 정욱이 큰아들 집을 찾을 때마다 유일하게 그녀를 반기는 건 손자 도연이었다. 할머니.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와 품에 안기던 도연의 체온은 정욱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였다. 정욱은 늘 주머니에 작은 간식을 넣어 다녔다. 사탕 하나, 고구마 몇 조각이라도 도연 손에 쥐어주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 최고. 그때만큼은 정욱도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서영의 눈에는 못마땅했다. 어머니, 애한테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충치 생겨요. 정욱은 머쓱하게 웃으며 손을 거두었다. 도연은 그런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도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 집 가고 싶어. 그 말에 정욱은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서영은 단호하게 잘랐다. 안 돼.
우리 도연은 여기서만 커야 해. 정옥은 속으로 삼켰다. 내 피부치인데 내 품에 안을 수도 없구나. 그날 밤 정옥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수십 년간 모은 돈,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액수였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자.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시장에 가면 이따금 사람들이 그녀의 반찬을 칭찬하곤 했다. 아주머니, 이거 진짜 맛있네요. 파시면 사 먹고 싶어요. 요즘은 집밥 같은 게 귀한데 손맛이 다르네. 그 말이 정옥의 가슴에 불을 붙였다. 며칠 뒤 동네 청년 하나가 말했다. 아주머니,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든 팔 수 있어요. 반찬도 인기예요. 정옥은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이제 나이 70인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도와드릴게요. 아주머니 손맛이면 무조건 성공해요. 정옥은 그 길로 결심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라도 내 삶을 다시 시작해보자. 갈등의 불씨. 정옥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낮에는 반찬을 연구하고 밤에는 레시피를 정리했다.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작은 온라인 가게를 열고 첫 주문을 받았을 때의 설렘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하지만 일이 커지자 결국 현우와 서영 귀에도 들어갔다. 어머니가 반찬 장사를 하신다고요? 서영은 불편한 얼굴로 물었다.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을 또 하세요? 그냥 쉬세요. 현우도 차갑게 덧붙였다. 엄마, 저희가 생활비 드리잖아요. 괜히 체면만 구겨요. 멈추세요. 정옥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알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니야. 이제 그만두지 않을 거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정옥은 몰래 반찬을 만들고 포장을 했다. 그리고 작은 상자에 담긴 그녀의 손맛은 점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걔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큰아들이 잘 사는데 며느리도 있는 집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장사에 뛰어들었다고 수군거리면 체면이 서겠어요? 번져가는 손맛. 정옥의 작은 실험은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다. 처음엔 하루에 주문이 서너 개에 불과했지만 먹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다. 진짜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야. 다른 반찬 가게랑은 달라. 이건 살아있는 손맛이야. 주문이 10개, 20개로 늘어나더니 어느새 택배 상자가 부엌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둘째 도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엄마, 이게 다 주문이에요? 정옥은 수줍게 웃었다. 그냥 조금씩 해본 건데 사람들이 좋아하네. 엄마, 이건 그냥이 아니에요. 진짜 일이 커지고 있어요. 도윤과 아내 미정은 포장과 배송을 도우며 누구보다 기뻐했다. 어머니, 저희 가게도 힘든데 이렇게 잘 되니 덩달아 힘이 나요. 반면 큰 며느리 서영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 굳이 이러. 정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렷이 다짐했다. 내 인생을 체면 때문에 멈추진 않는다. 나는 지금 내 길을 가는 중이다. 사업은 커졌지만 가족 간의 갈등도 깊어졌다. 어느 날 현우가 동생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 엄마, 솔직히 이 정도면 멈추셔야 합니다. 연세도 있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훈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형, 엄마가 이제야 자신만의 삶을 사는 건데 왜 막아요?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현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훈을 내려다봤다. 넌 원래 안정적으로 뭐 하나 이뤄본 적도 없잖아. 그런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서영도 거들었다. 맞아요. 본인 인생이나 좀. 어머니가 가게 하다가 손해라도 보시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리고 동서 미정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미정은 시어머니를 보곤 웃어 넘겼다.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새끼들이 한자리에 모여도 이렇게 서로를 깎아내리다니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그러나 그 순간 둘째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말했다. 형님, 형수. 엄마 일에 우리가 왜 멈추라 말합니까? 엄마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 겁니다. 정옥은 그제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내 편이 아직 있구나. 결정적인 전환점은 어느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면서였다. 할머니,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평생 아들 셋 키우며 고생하시다 70 넘어서 창업에 성공한 이야기. 시청자들이 감동할 겁니다. 정옥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저는 평생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일찍 떠나고 혼자 먹이고 입히느라 고생했지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늙었다고 여자라고 부모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더군요.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주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언론에서는 그녀를 국민 손맛 CEO라고 불렀다. 정욱은 작은 공장을 빌리고 직원을 고용하며 본격적인 사업가로 거듭났다. 흔들리는 마음. 정욱의 성공이 알려지자 현우와 서영은 차츰 태도가 달라졌다. 현우는 회사 동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야, 너희 어머니 대단하시다며? 우리도 기사 봤어. 진짜 존경스럽더라. 니네 집안 복 터졌다. 어머니 덕분에 이름도 빛나네. 현우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왜 다들 엄마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점차 마음 한쪽에서 다른 감정이 일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엄마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건데. 서영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불편함만 느꼈지만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다니. 남들의 부러운 눈길을 받자 서영은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어느 날 서영은 조심스럽게 정욱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많이 무례했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정욱은 놀라지 않았다. 다만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사람은 늦게라도 알면 되는 거다. 정욱의 성공은 새 아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현우는 처음으로 동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동안 너희 무시한 거 잘못했다. 엄마 보면서 깨달았다. 돈이나 지위가 전부가 아니더라. 도윤과 미정은 가게를 확장하고 어머니의 노하우를 배우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형, 나 이제 엄마처럼 해볼 거야. 내 다리가 불편해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래? 지우는 어머니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엄마, 사람들은 제게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전 엄마 믿고 같이 갑니다. 정욱은 흐뭇하게 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지.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각자 자기 길에서 열심히 사는 것. 몇 해가 흘렀다. 정욱은 이제 작은 진면모시를 갖춘 어엿한 대표였다. 손자 도연은 초등학교에 입학해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만들 거예요? 도연이 방긋 웃으며 물으면 정욱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오늘은 내가 주방장이다. 그러면 아이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신나게 주방을 뛰어다녔다. 세 아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현우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존경했고 도윤은 삶의 희망을 되찾았으며 지우는 언제나 곁에서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서영 또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이곤 했다. 정욱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남편 없이도 홀대와 무시 속에서도 나는 내 길을 찾아왔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잔잔히 속삭였다. 보란듯이 서있다 내가. 늙어서도 여자로도 어머니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